붉게 물든 차트 속에서 마음 졸이던 시간들이 참 길고 고통스러우셨죠. 하지만 차가운 겨울이 지나면 반드시 봄이 오듯 시장의 거대한 흐름 속에서 기회는 늘 공포의 탈을 쓰고 우리를 찾아옵니다. 호재는 하루가 멀다고 끊임없이 쏟아져 나오는데 도대체 왜 내 리플 가격은 이 모양 이 꼴로 답답하게 갇혀 있는 걸까? 리플을 오랜 시간 믿고 보유해오신 우리 투자자분들이라면 요즘 차트를 보실 때마다 가슴 속에서 깊은 갑갑함과 짜증이 먼저 밀려오실 텐데요. 밤사이 전체 자본시장이 크게 흔들리면서 월가의 전문 트레이더들조차 선뜻 대응하기 부담스럽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판세가 어지럽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도 바닥을 다시 확인해야 한다는 경고가 나오는 마당에 우리 리플은 겨우 1달러 안팎의 경계선에서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이어가고 있으니 답답한 마음이 드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는 거죠. 지난 10월의 뼈아픈 청산 사태 이후 시장이 내내 헤매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피로감이 극에 달하셨을 텐데 과연 이 지루한 멈춤 뒤에 무엇이 숨어 있는지 그 진짜 속내를 낱낱이 파헤쳐 봐야 합니다. 지금 시장에는 우리 보유자들의 마음을 가장 무겁게 짓누르는 이른바 6월 바닥론이라는 무시무시한 이야기가 돌고 있습니다. 유명 분석가인 에그라 크립토는 미국의 국회의원들을 뽑는 중간 선거가 있던 해외 과거 데이터를 근거로 들었는데요. 유독 그런 해의 6월마다 시장의 변동성이 커지면서 리플이 평균 29%가량 빠졌고 이번에도 최악의 경우에는 0.81달러 선까지 주저앉을 수 있다는 충격적인 시나리오를 제시한 겁니다. 오랜 기간 버텨온 분들에게는 가슴이 철렁할 만한 구체적인 숫자인데요. 하지만 이런 수치들을 무조건 다가올 미래의 예언처럼 받아들이고 겁먹으실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죠. 실제 과거 차트를 정밀하게 뜯어보면 약세 심리가 만들어낸 가장 어두운 가정일 뿐 실제 낙폭은 그만큼 크지 않았던 정황이 가득합니다. 즉 0.81달러라는 숫자는 리플의 가치가 떨어져서가 아니라 시장 참여자들의 불안감이 얼마나 극에 달했는지를 보여주는 일종의 심리 온도계일 뿐이며 오히려 이 정도 가격대까지 내려온다면 역사적으로 늘 그래왔듯 엄청난 추가 매수의 독점적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눈앞에 붉은색 하락 차트에 가려진 공포에 눈이 멀어 정작 진짜 거대한 변화를 놓치면 안 되는데요. 최근 홍콩에서 들려온 소식은 그 무게감부터가 완전히 다릅니다. 홍콩에 본사를 둔 글로벌 대형 투자사인 브링크와 리플이 손을 잡고 리플의 자체 블록체인 네트워크인 리플 원장을 기반으로 한 홍콩 금융혁신 프로그램을 정역 출범시켰다는 소식입니다. 이건 단순히 리플이 아시아에서 보여주기식 이벤트 행사 하나 열었다는 수준이 절대 아니라는 거죠. 이 프로그램이 정조준하고 있는 분야는 명확합니다. 국경을 넘어 돈을 주고받는 국경 간 결제 정산망, 가치가 달러에 고정된 스테이블, 코인 인프라, 그리고 아시아 금융 현장에서 실제로 쓰일 핵심 결제 기술을 만드는 초기 기업들을 리플의 품 안에서 키워내겠다는 장기 프로젝트인 겁니다. 홍콩은 중국 본토의 거대한 자본과 전 세계 글로벌 자금이 만나는 아시아 금융의 핵심 길목인데요. 리플은 이미 홍콩 통화당국의 디지털 화폐 시범 사업에 참여했던 탄탄한 이력을 바탕으로 아시아 제도권 금융의 중심부에 자신들의 핵심 기술을 아주 깊숙이 심어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두 번째, 거대한 불꽃은 일본에서 타오르고 있습니다. 리플의 가장 든든한 우군이자 일본의 거대 금융 지주사인 SBI 그룹의 산하은행인 SBI 신세이 은행이 엄청난 파일럿 프로그램을 준비 중인데요. 은행에 돈을 맡긴 예금 고객들에게 이자는 기존 엔화로 주되 그 이자의 20%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바우처, 즉 교환권을 얹어주어 고객이 원하면 리플이나 비트코인, 이더리움 중 하나로 바꿀 수 있게 해주는 파격적인 구조입니다. 물론 이 보상 금액 자체가 당장 시장의 시세를 급등시킬 만한 대규모 매수 압력은 아닐지 모릅니다. 하지만 진짜 무서운 의미는 따로 있다는 거죠. 평소에 가상자산이나 코인이라고 하면 무서워하고 멀게만 느끼던 보수적인 은행 예금 고객들이 자신들에게 가장 익숙한 예금 상품을 이용하면서 자연스럽게 리플을 소유하게 만드는 아주 낮은 문턱의 대중화 통로가 뚫렸다는 점입니다. 특히나 이 프로그램에서 리플이 디지털 금이라 불리는 비트코인, 그리고 거대 플랫폼인 이더리움과 나란히 어깨를 맞대고 들어갔다는 것은 일본의 제도권 금융이 리플을 금융 생태계의 명확한 한 축으로 공인하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더욱 놀라운 변화는 리플의 심장부인 리플 원장 내부에서 조용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바로 네이티브 랜딩, 즉 블록체인 장부 자체에 대출과 유동성 공급 기능을 탑재하는 거대한 기술 혁신인데요. 쉽게 풀어서 설명해 드리자면 우리가 은행에 돈을 맡기면 은행이 그 돈으로 다른 사람에게 대출을 해주고 이자를 받는 일련의 과정들을 중간에 낀 거대 은행 없이 오직 리플의 블록체인 장부가 스스로 알아서 처리하는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자산가들이 하나의 커다란 자산풀에 돈을 모아두면 그 자금이 필요한 기관들이 정해진 기간 동안 안전하게 대출을 받아가고 그 기록은 변조가 불가능한 장부에 완벽하게 남게 되는 대전환인 거죠. 여기에 실물 자산을 디지털 토큰으로 바꾸는 기술과 스테이블 코인까지 결합하여 리플 원장 자체를 하나의 거대한 디지털 은행 창구로 탈바꿈시키려는 토대를 닦고 있는 겁니다. 이 기술이 왜 대단하냐면 기존의 탈중앙화 금융인 디파이가 가진 치명적인 약점을 완벽하게 보완했기 때문인데요.
기존 디파이는 돈을 빌려가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없는 익명성 뒤에 숨어 있어서 정부의 규제와 신용을 목숨처럼 여기는 정통 대형 금융기관들은 무서워서 발을 들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리플이 설계 중인 대출 프로토콜은 철저한 신용평가와 위험 관리, 그리고 정부의 규제 준수가 가능한 구조로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죠. 대형 기관들이 가장 선호할 수밖에 없는 맞춤형 구조인 셈입니다. 게다가 금융 보안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원자력 발전소나 항공기, 군용 소프트웨어를 검증할 때나 쓰는 최고 등급의 정식 검증 기법을 동원하여 리플의 수석 엔지니어들이 빡빡한 보안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테스트로는 절대 잡아낼 수 없는 미세한 허점까지 미리 찾아내어 차단하는 철통 보안 작업을 진행 중이니 신중하게 지켜볼 가치가 차고도 넘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가장 뼈아픈 질문을 마주하게 됩니다. 사업도 잘하고 기술도 이렇게 좋은데 대체 왜 가격은 안 가냐는 거죠. 머리로는 이해해도 가슴으로는 참 받아들이기 힘든 이 간극의 비밀은 리플이라는 회사가 사업을 키우는 영역과 시장의 실제 수요가 맞물려 돌아가기까지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하다는 법칙에 있습니다. 단발성으로 터지는 대형 뉴스 한 장에 일희일비할 것이 아니라 그 호재가 연속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반복적인 구조가 짜였는지를 봐야 하는데요. 홍콩에서 금융기업들을 키워내고 일본 은행권의 예금 자금이 리플로 유입되는 통로가 굳건한 상품으로 자리를 잡고 리플 원장의 대출 기능이 전 세계 기관들의 실제 유동성을 끌어오는 세 가지 축이 동시에 맞물려 돌아갈 때 비로소 뉴스가 가격을 폭발시키는 진짜 수요의 다리가 완성되는 겁니다. 이 구조가 완성되면 단순히 리플이 싸니까 사자는 막연한 논리가 아니라 전 세계 금융 현장에서 리플이 쓰일 수밖에 없다는 파괴적인 명분이 세워지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우리 리플은 현재 눈앞의 단기적인 가격 차트와 시장에 얼어붙은 공포 심리에 짓눌려 그 장기적인 가치와 금융 플랫폼으로서의 성장 잠재력이 시장 가격에 전혀 반영되지 않은 극도의 억눌림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은 무조건적인 상승을 외치며 흥분할 때도 아니고 지치고 두려워서 소중한 자산을 시장에 던져버리고 포기할 때는 더더욱 아니라는 거죠. 눈앞의 공포스러운 숫자에 눈을 닫고 리플이 아시아의 거대한 금융 인프라와 제도권 은행의 진입로, 그리고 기관들이 안심하고 들어올 수 있는 규제 준수형 디파이 시장에서 점유해 나가는 진짜 자리를 긴 호흡으로 묵직하게 확인해 나가야 합니다. 지금처럼 대중이 지쳐서 불평하고 외면하는 이 정책의 길목이야말로 향후 것이 경제의 금리 인하, 시그널과 함께 시장의 거대한 재평가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때 상상하지 못했던 압도적인 결실을 보게 될 가장 결정적인 기회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때문에 오늘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어쩌면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생소하면서도 동시에 가장 간절했던 희망의 실마리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참 열심히 삽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 노력이 무색하게도 예상치 못한 악재로 빚이라는 무거운 짐을 지게 되기도 하고 어느덧 돌아보니 노후 준비가 막막해서 밤잠을 설치는 50대, 60대 분들 정말 많으시죠. 열심히 살아왔는데 통장 잔고는 늘 제자리고 손주 얼굴 볼 때마다 용돈 한 장 쥐어주고 싶은 마음에 가슴이 먹먹해지는 분들, 오늘 이 영상이 바로 그 마음에 대한 답이 되어드릴 거거든요. 인생에는 단 세 번의 큰 기회가 온다고들 하잖아요.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지금이 여러분께 남은 그 소중한 기회 중 마지막일 수 있다고요. 오늘 제가 드릴 10분 남짓의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하신다면 평범한 서민이 부의 추월 차선으로 올라타는 법을 분명히 깨닫게 되실 겁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 드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코인 시장은 이미 끝난 거 아니야? 암호화폐 가격이 계속 떨어지고 있잖아. 맞습니다. 그렇게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잠깐만요. 2021년에도 똑같은 말이 나왔거든요. 코인은 거품이다. 다 끝났다고요. 그런데 그 시절 솔라나 코인 하나가 단 10개월 만에 140배 넘게 뛰었습니다. 2021년 초 100만 원을 넣어두셨던 분은 그해 말에 1억 4천만 원을 손에 쥐었고 1000만 원을 넣은 분은 14억 원이라는 숫자를 보게 됐어요. 이게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 불과 4년 전 우리 시대에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지금 이 시장이 흔들리는 것처럼 보이는 바로 이 순간이 사실 다음 폭발의 준비 구간일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건 뭘까요? AI나 비트코인 같은 뻔한 이야기 말고요. 뉴스에서는 잘 안 다루지만 월가의 큰 손들이 조용히 수십조 원을 쏟아붓고 있는 단 하나의 키워드가 있습니다. 먼저 이 키워드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많은 전문가들이 유망하다고 이야기하는 RWA, CBDC, AI 테마 모두에 투자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내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먼저 이 세 가지 테마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고 저희가 주목해야 하는 유망 테마까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지금부터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먼저 RWA, 쉽게 말씀드리면 이겁니다. 지금까지 강남 아파트나 미국 국채에 투자하려면 수억, 수십억이 있어야 했잖아요. 그런데 이걸 블록체인 위에 올려서 1만 원짜리 조각으로 쪼개 누구나 살 수 있게 만드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100억짜리 빌딩을 100만 개 조각으로 나눠서 1만 원어치씩 살 수 있게 해주는 것. 그게 바로 RWA입니다. 그런데 이게 단순한 아이디어 수준이냐고요?
아닙니다. 이미 현실에서 완전히 돌아가고 있어요.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이 BUIDL 펀드를 출시해서 현재 운용 규모만 2조 6천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이미 배당금만 1,100억 원 넘게 지급했고요. JP모건은 2025년 12월에 이더리움 기반 토큰화 머니마켓 펀드야 머니를 출시했는데 초기 투자금으로만 1,400억 원을 바로 쏟아부었어요. 골드만삭스, 피델리티, 유럽 최대 자산운용사 아문디까지 줄줄이 RWA 시장에 뛰어든 겁니다. 근데 진짜 소름 돋는 건 따로 있거든요. 불과 얼마 전인 2026년 2월 21일 두바이 토지국이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두바이 부동산을 블록체인 위에 올려서 누구나 조각으로 살 수 있게 하는 2차 거래 시장을 정식으로 열었는데 이게 무려 1조 8천억 원 규모의 토큰화 계획이에요. 실제 건물, 실제 땅이 지금 이 순간 블록체인 위에서 거래되고 있다는 겁니다. 먼 미래 이야기가 아니에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숫자로도 봐드릴게요. 2022년에 약 6조 원이었던 RWA 시장이 2025년에 무려 40조 원을 돌파했어요. 3년 만에 7배가 넘게 커진 거거든요. 그리고 전문가들은 2030년까지 이 시장이 최소 1,300조 원에서 최대 4,000조 원 규모로 폭발할 거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AI 테마인데요. AI가 이제 사람 대신 투자 결정을 내리고 자산을 자동으로 사고 팔고 24시간 금융 업무를 처리하는 시대가 오고 있거든요. 실제로 지금 글로벌 헤지펀드들은 이미 AI 에이전트가 수천억을 자동으로 굴리고 있어요. 앞으로 AI가 금융시장을 움직이는 비중은 더 커질 수밖에 없고요. 세 번째 CBDC입니다. 지금 전 세계 130개 나라가 디지털 화폐를 연구하거나 이미 발행하고 있어요. 종이 돈이 디지털 화폐로 바뀌는 거거든요. 미국 달러, 유럽 유로, 중국 위안화가 전부 디지털로 바뀌게 되면 국가 간 무역 결제나 해외 송금이 지금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미 중국은 디지털 위안화로 수백조 원의 실거래를 진행했는데요. 하지만 만약 AI가 자산을 자동으로 거래하면 그 돈은 어디로 움직일까요? CBDC가 나라와 나라 사이를 이동하면 그 돈은 어떤 통로로 지나갈까요? RWA, 부동산 토큰이 팔리면 그 결제는 어디서 처리될까요? 세 가지 전부 마지막 종착지는 똑같습니다. 바로 결제와 청산이에요. 여기서 잠깐 이 통로라는 개념을 좀 더 들여다볼게요. AI가 1초에 수천 건의 자산 거래를 실행할 때 그 결제 명령은 어딘가로 전달이 돼야 하거든요. CBDC가 국경을 넘을 때 서로 다른 나라의 통화 시스템이 맞물려 돌아가려면 중간에 번역기이자 환전소 역할을 하는 레이어가 반드시 필요해요. RWA, 토큰이 블록체인 위에서 거래될 때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스마트 컨트랙트가 자동으로 계약을 실행해도 실제 자금의 이동은 별개의 결제 인프라를 통과해야 하거든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고속도로가 10개면 자동차는 각자 다른 길을 달리는 것 같아 보이잖아요. 그런데 결국 그 모든 도로가 딱 하나의 요금소를 통과해야만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는 구조라면요. 그 요금소를 가진 사람, 아니 그 요금소 자체에 투자한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AI 트래픽이 늘어날수록 통행료 수입 증가하고 CBDC 거래가 활발해질수록 통행료 수입 증가하죠. 또한 RWA 시장이 커질수록 통행료 수입 증가하는 것처럼요. 따로따로 베팅할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AI에 투자하려고 엔비디아 공부하고 CBDC에 투자하려고 각국 중앙은행 정책 공부하고 RWA에 투자하려고 부동산 토큰 시장 공부하고 이걸 다 따로 할 필요가 없어요. 그 세 개의 메가 트렌드가 모두 반드시 지나쳐야 하는 인프라 딱 하나에 올라타는 순간 AI에도 RWA에도 CBDC에도 동시에 투자하는 일석삼조의 효과가 자동으로 따라오는 거거든요. 어떤 가게가 입점하든 상관없이 건물주는 매달 임대료가 들어오는 것처럼요. AI라는 가게가 잘 되든 CBDC라는 가게가 잘 되든 RWA라는 가게가 잘 되든 그 건물 자체를 가진 사람한테는 결국 다 돈이 들어오는 거거든요. 세 트렌드 중 뭐가 먼저 터질지 맞출 필요가 없어요. 건물에 세입자가 들어오는 순간 그냥 이기는 구조니까요. 이게 바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핵심 포인트입니다. 아무리 AI가 똑똑해도 아무리 CBDC가 혁신적이어도 아무리 RWA 시장이 커져도 실제 돈이 움직이는 그 순간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인프라 하나, 그 인프라에 올라타는 것, 이게 답이거든요. 그렇다면 이 인프라, AI, RWA, CBDC 세 가지 돈이 모두 지나가는 그 통로 핵심 코인은 뭘까요? 온도 파이낸스, 폴리메쉬, 체인링크 이런 이름들도 있어요. 다 연관된 코인들이 맞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검색해보시면 누구나 한 이름에서 멈추게 되거든요. 바로 XRP입니다. 그런데 진짜 핵심은 사실 여기서부터예요. XRP가 통로라는 건 이제 많은 분들이 알고 있어요. 그런데 통로만 있다고 끝이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 CBDC가 국경을 넘을 때 아무리 XRP를 통과해도 자금 출처 추적이 안 되면 기관들은 절대 쓰지 않습니다. AI가 1초에 수천 건의 자산 거래를
자동으로 실행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거래했는지, 각국 규정은 충족했는지 이게 자동으로 검증되지 않으면 아무도 책임을 못 지거든요. RWA도 똑같아요. 강남 아파트를 토큰으로 쪼개고 XRP로 빠르게 결제하는 것까지는 됐어요.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닌 거죠. 그 토큰이 이더리움에서 만들어져서 XRP 레저를 통과하고 또 다른 나라 투자자의 블록체인으로 넘어가는 순간 누가 샀는지, 자금 출처는 어딘지, 해당 국가 규정은 충족했는지 이 모든 게 자동으로 검증되지 않으면 기관들은 절대 이 시장에 발을 들이지 않아요. 바로 이 지점에서 XRP라는 톨게이트 안에 조용히 내장된 코인 하나가 등장하는 거거든요. 이 코인의 역할은 XRP와 경쟁하는 게 아니에요. XRP가 실제 금융시장에서 합법적으로 작동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규정 준수 레이어예요. KYC 실명 확인, 자금 세탁 방지 추적, 각국 규제 정책의 스마트 계약 자동 적용 이걸 전부 처리하도록 설계된 코인이에요. 그리고 서로 다른 블록체인들 사이에서 자산이 오갈 때 그 연결다리 역할까지 하고요. 쉽게 비유하면 이래요. XRP는 고속도로고 이 코인은 그 고속도로 위에서 모든 차량의 번호판을 실시간으로 스캔하는 통합 관제 시스템인 거예요. 둘 중 하나만 있으면 실제 금융기관은 못 써요. 두 개가 같이 돌아가야 비로소 완성되는 구조거든요. 블랙록이나 JP모건이 RWA 파일럿을 테스트하는 현장 뒤에서 이 두 코인이 함께 작동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대중은 XRP의 시선이 쏠려 있는 동안 이 관제 시스템 코인은 아직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채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고래들이 이미 조용히 담고 있는데 왜 아직 가격이 낮을까요? 대중이 모르기 때문입니다. 뉴스에도 안 나오고 유튜브에서도 제대로 다뤄지지 않고 일반 투자자들 레이더에는 아직 잡히지도 않은 상태거든요. 세력들이 작정하고 꽁꽁 숨겨둔 코인이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까지도 가격이 믿을 수 없을 만큼 저렴한 채로 남아있는 거예요. 매달 나오는 연금으로는 도저히 부족하고 그렇다고 지금 와서 뭔가를 새로 시작하기엔 너무 늦은 것 같다는 생각 다들 한 번쯤 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 코인은 그 불안감에 대한 답이 될 수 있거든요. 커피 한 잔 값 아니면 약국에서 파스 한 통 사는 그 돈만 넣어도 나도 모르게 수천, 수억의 수익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로또 한 장 구매하시는 것보다 훨씬 높은 확률로 인생 마지막 반전을 만들어줄 수 있는 종목이에요. 오늘 이 코인을 여러분께 알려드리는 게 이 영상의 가장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지금 화면에서 종목 이름이 모자이크 처리된 거 보이시죠? 안 알려드리려는 게 절대 아니에요. 조회수 옆에 작게 보이는 더보기를 클릭하시면 파란색 링크가 하나 나오거든요. 그걸 클릭하시고 5초면 끝나는 간단한 내용 한 번만 체크해 주시면 적어주신 연락처로 제가 최대한 빠르게 공유해 드리고 있습니다. PC로 보고 계신 분들은 영상 바로 아래쪽에 파란 링크가 보이실 거예요. 똑같이 클릭하셔서 간단하게 체크만 해주시면 한 분 한 분 직접 공유해 드릴게요. 혹시 당장 투자할 생각이 없으셔도 괜찮아요. 종목 받아서 한번 공부해보고 찾아보시는 것만으로도 여러분께 정말 값진 경험이 될 거거든요.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의 차이가 결국 나중에 큰 차이를 만들어내거든요. 그리고 이런 말씀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이렇게 좋은 정보 공유하면서 당신은 뭘 얻는 거냐고요. 저는 어떤 금전적인 요구도 절대 하지 않습니다. 혹시라도 저를 사칭해서 돈을 요구하는 사람이 있다면 바로 차단하시고 신고해주세요. 제가 여러분께 바라는 건 딱 두 가지뿐이에요. 구독과 좋아요. 그게 저한테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부탁드려도 될까요? 제가 드린 정보 덕분에 단돈 10,000원이라도 수익이 나셨다면 그 수익의 1%만 가까운 봉사단체나 복지기관에 기부해주세요.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작은 나눔 하나가 우리 모두를 조금 더 따뜻하게 만들어줄 것 같거든요. 간혹 수익 보시고 손주한테 용돈 두둑이 챙겨줬다고 항상 가고 싶었던 하와이 여행을 가족끼리 갔다고 문자 주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럴 때마다 정말 너무 뿌듯하고 감사한 마음이 들면서 더 좋은 종목 열심히 분석해서 소개해드려야겠다는 생각이 절로 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인데요. 정리해드리면 어디서도 들을 수 없는 지금 이 시장에서 가장 집중해야 할 핵심 테마에 대해 말씀드렸고요. 제가 이렇게 정보를 공개해드려도 결국 중요한 건 여러분의 실행력이겠죠.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고 하잖아요. 지금 이 한 걸음이 어쩌면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값진 첫 발걸음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진심으로 믿습니다. 한 가지만 꼭 기억해 주세요. 정보 받으시고 나서 일상생활에 절대 지장 없는 가용 가능한 소액으로만 접근하셔야 한다는 것 잊지 마시고요. 제도권에 완전히 편입되기 전 딱 지금 이 초창기 타이밍 역사적으로 다시 오지 않을 이 기회를 꼭 잡으셨으면 합니다. 제가 드린 정보가 대한민국의 새로운 부자를 만들고 부자가 된 여러분이 또 선한 영향력으로 주변을 따뜻하게 밝혀주는 아름다운 선순환이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